네, 안녕하십니까. 중등기초학력 업무를 맡고 있는 중등교육과 장학사 여은실입니다. 매번 진행되었던 중등기초학력 정책 설명회를 2026년에는 영상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안내된 2026년 중등기초기본학력 향상사업 기본계획 붙임 파일을 출력하셔서 함께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수 마지막에는 기본계획 공문 한글 파일이 탑재된 QR코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드라이브에는 지속적으로 계획 공문, 도움 자료 등 중등 기초학력 관련 자료를 올려둘 예정이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학력 도움 자료는 2월 말 학교 문서함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중등 기초기본학력 향상사업 정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2025년 중등 기초기본학력의 사업 운영 성과, 2026년 사업 운영에서 달라지는 점, 사업 추진 체계,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 마지막으로 협조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전년도 운영 성과입니다. 2025년 10월 말에 있었던 교육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지원 체계의 사업별 효과를 화면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단계에서는 1수업 2교사, 2단계에서는 두드림 프로그램, 3단계에서는 기초학력 지원센터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 결과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대체로 학생들의 인성 함량과 학습 태도에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기초학력 보장 3단계 지원 체계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올해 기초학력 사업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초학력 보장 3단계 학습 안전망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붙임 공문 3쪽에 달라진 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진단검사와 향상도 검사를 실시했던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로 되면서 기존의 진단 보정 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각종 검사 및 지도자료, 또 학생들이 늘품위 자료로 활용했던 베이스캠프 사이트가 하나의 포털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포털을 통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맞춤형 지원과 학습 이력을 누적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공문으로 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뒤이은 진단검사 때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1수업 2교사와 학습지원 튜터 지원 인력 규모가 작년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강사와 튜터를 합쳐 284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330명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학력 선도학교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강사 및 튜터 지원을 통해 정규 수업 내 협력 수업 운영을 내실화 있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수업 실천에 필요한 자료를 교육청에서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교과 문해력 향상을 위해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는 탐구 질문 사례를 올해는 먼저 중1학년 대상 교과로 한정하여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학습 집중 체험이나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위한 학습 전략 중심 문해력 자료를 학교 급별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현장 중심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현장 지원 컨설팅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학교별 데이터, 또 현재 학교별 데이터, 학교의 현재 사업 추진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기반하여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EBS에서 운영하는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현재 달성중 복합시설에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고 올해는 더 추가하여 개소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기본학력 향상 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중등 기초기본학력 향상 사업은 한 아이의 배움, 모든 아이의 성장 지원으로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최소한의 성취 기준 도달에 초점을 맞춘 기초학력 보장과 교과 최소 성취 수준 도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기본학력 신장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지원 체계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1단계 수업안 개별화 지원, 2단계 학교 안 맞춤형 지원, 3단계 학교 밖 전문적 지원으로 3단계 학습 안전망으로 사업이 운영됩니다. 1단계 수업안 개별화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수업 2교사 학습 지원 튜터 지원,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교과 문해력 향상 수업 실천이 있습니다. 2단계 학교 안 맞춤형 지원으로는 학습 집중 채움, 학습 역량 키움, 두드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단계 학교 밖 전문적 지원으로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두뇌 기반 학습 코칭 및 바우처 지원, 난독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 및 지원 등이 있습니다. 네, 단위 학교에서 운영할 사업 중 필수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두드림 프로그램, 학습 집중 채움, 학습 역량 키움이 필수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습 역량 키움은 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선택 사업입니다. 두드림 프로그램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중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중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산은 학교 기본 운영비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괄 500만 원을 배부하였으나 올해는 학교 규모, 학교 종류별로 3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행정실에 문의하여 각 학교의 두드림 예산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 집중 채움은 소규모 교과 보충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후 기초학력 미도달이 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중심으로 소규모로 반을 개설하여 해당 교과를 지도하고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중학교는 국영수사과 5과목 모두 진단검사를 시행하므로 최소 학년별 5개 반이 개설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국영수 3과목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따라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와 과학도 추가적으로 반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해당 교과 보충 프로그램으로 최성보호 예방지도와 연계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목적 사업비로 학교의 규모,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신청 금액에 맞게 차등 배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과 동일하게 중학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일반계고는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직업계고는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학습 역량 키움은 중학교는 모든 학교, 고등학교는 희망학교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는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신청을 해주시고 고등학교는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학습 동기 키우기, 자기주도 학습 능력 키우기,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택사업입니다. 선택사업은 1수업 2교사제와 학습 지원 튜터가 있습니다. 1수업 2교사제는 지금 이미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점에서 지원 규모가 정해졌고요. 이 사업은 학습 지원 강사가 교과 교사와 함께 협력 수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기간은 36주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시 공문으로 안내를 드리고 또 선정된 학교에 하나여서는 담당자 대상으로 또 강사 대상으로 연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습 지원 튜터는 5월부터 채용하여 운영합니다. 1수업 2교사와 다른 점은 1수업 2교사가 수업을 하는 시간 단위로 근무하는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학습 지원 튜터는 휴게 시간 포함 종일 9시간을 근무하고 이를 7개월 동안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중고 희망하는 학교에 따라 배치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에 넘치게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학교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비율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지원 체계의 흐름에 맞춰 학교에서 챙겨야 할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침 공문의 4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진단입니다. 3월 학기 시작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 검사가 시행됩니다. 중학교는 전학년 기초학력 진단 검사로 3월 4일부터 13일 사이 학교별 일정에 따라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인쇄한 문항지로 지필검사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또는 역사, 과학의 5개 교과로 전년도 교육과정이 시험 범위입니다. 고등학교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중학교와 달리 4월 10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고등학교는 문항지를 저희가 인쇄해서 배부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체 인쇄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문항지를 국가기초학력 지원 포털에서 내려받습니다.
포털에서 문항지를 내려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다시 공문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일반계 고의 경우 1학년은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해도 되고, 고입 예정자 학력평가 결과를 참고하거나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결과 7, 8, 9등급 등의 학생 등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해도 됩니다. 일부 학생만 시행할 경우에는 국가기초학력지원 포털에서 컴퓨터 기반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털 활용 관련 공문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2학년의 경우 전년도 학습지원 대상 학생 중에 전년도 향상도 검사에서 A, B형, 미도달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교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 국어에서 A형이 아주 미도달이 되었다 하면은 이 학생은 2학년 되어서 국어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직업계교의 경우에는 1학년은 전체 대상으로 포털에서 문항지를 내려받아 자체 인쇄로 검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과목은 국어와 수학은 고등학교 3RS로, 영어는 고1 영어로 치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는 중1 대상으로 전체 시행하는 평가입니다. 그 외에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되므로 기기 준비, 무선망 점검 등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지원 포털에 들어가 시행하시면 되고, 컴퓨터 기반 평가이므로 이어폰이 필요합니다. 과목은 국수, 영, 사과 5과목 시행하며 교과별, 학급별로 해당 기간 중 다른 시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평가를 만약에 다른 중1이 아닌 다른 학년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한 학급만, 한 교과만 시행하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별도로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포털에는 심리검사 등의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바탕으로 늦어도 4월 둘째 주까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선정 절차에 관해서는 부침공문 6쪽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학교에서 자체로 OMR 카드를 읽어서 채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청에서 기준 점수를 알려주어 도달 학생과 미도달 학생을 정하였는데요. 올해는 국가기초학력지원 포털이 개통되어 이를 이용하여 채점할 것을 권장합니다. 절차는 포털과 관련된 공문, 매뉴얼, 동영상 등으로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고 3월 중에는 포털 활용 연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포털에서는 학생 정보가 나이스와 연동이 됩니다.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담당 부장님들께서 진단검사 후 나이스를 통해 학생 정보를 당겨오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기존대로 OMR 카드 리딩을 한 후에 포털의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등록 메뉴에서 엑셀 서식을 내려받으시고 서식에 맞게 OMR 리딩으로 읽어둔 그 엑셀 파일에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털의 서식에 맞게 가공된 이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포털에서 자동으로 채점이 되고 바로 도달 학생과 미도달 학생이 판별이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계 고에서 일부 학생들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컴퓨터상에서 시험지 배포를 통해 컴퓨터로 진단검사를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채점을 하게 되면 즉시 기초학력 도달과 미도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미도달된 학생들이 자동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관찰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다시 학생들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클릭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들으셨을 때 포털을 활용하여 채점을 하시는 것이 다소 좀 번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교과에 어떤 성취 기준에서 학습이 결손되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포털에서 바로 이 결손된 부분에 대해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포털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어떤 이력을 관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국가기초학력 지원 포털은 융합인재과에서 안내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학운위 심의를 해야 되는 그 공문을 보시면
국가기초학력 지원 포털 사이트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국가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활용하기에 앞서 학기 전에 학우니 심의를 통해서 국가기초학력 지원 포털도 그 대상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공문에 안내된 에듀집에 이 포털 활용에 관해서도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상도 검사 역시 포털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시스템이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국가기초학력 지원 포털로 달라졌을 뿐 이 향상도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침공문 7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향상도 검사는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시스템에 기반한 문항으로 시행해도 되고 학교 자체 문항을 만들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 모든 방법이 역시 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했거나 학교 자체 문항을 만들어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그 결과를 반드시 포털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향상도 검사는 6월, 9월, 12월 3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검사의 범위가 다른 3가지 유형의 검사지가 있습니다. 6월에는 이전 학년 교육과정인 A01형 검사를 미도달 학생들에게 일괄 시행합니다.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 검사에 도달한 학생과 미도달한 학생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9월에는 2가지 유형의 시험이 있습니다. 6월 시험에서 도달한 학생은 그 다음 교육과정을 다룬 현학년 1학기 교육과정을 다룬 B01형 시험을 응시하게 되고 미도달한 학생은 다시 A형에 도전해야 하는데 9월 시험에는 A02형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시험을 치고 나면 마찬가지로 B01형에서 도달한 학생과 미도달한 학생, 또 A02형에서 도달한 학생, 미도달한 학생으로 나누어집니다. 12월은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B형에 도달한 학생은 그 다음 교육과정인 현학년 2학기 교육과정 C01형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B01형에 미도달한 학생, A02형에 도달한 학생은 그 다음인 B02형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A02형에 미도달한 학생은 다시 12월에도 A03형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흐름은 파일의 그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향상도 검사는 한 달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시행됩니다. 이게 제법 긴 것 같지만 학사 일정으로 일정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 향상도 검사의 일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에 해당하고요. 사회는 역사와 사회로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02, 03형이 없습니다. 사회 또는 역사는 1학년은 그대로 사회 1, 2학년은 역사 1로, 그 다음에 3학년은 역사 2와 사회 2 중에 학교에서 선택하셔서 시험을 향상도 검사를 응시하면 되고 각각 6월에는 A형, 9월에는 B형, 12월에는 C형으로 진행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포털을 활용하면 진단검사 때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못 맞췄는지 바로 확인이 되고 이와 관련된 학습 자료를 바로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늘품위 자료라고 하는데요. 향상도 검사 전에 늘품위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면 향상도 검사의 도달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이력 관리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3단계 학습 안전망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수업안 개별화 지원입니다. 지금 기초학력 미도달이 안 나오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결손이 있는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내 맞춤형 개별화 수업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청 수업 평가 계획에도 차시마다 개별화 전략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수학과 영어의 경우에는 AI 디지털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수도 계획되어 있으니 학교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업 안에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인 파일 9쪽과 함께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 이 학생들을 위한 인력 지원으로 1수업 2교사와 학습 지원 튜터가 있습니다. 1수업 2교사는 36주, 주당 수업 시수 14시간까지 지원합니다. 1수업 2교사는 원래 국어, 영어, 수학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업에 강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튜터는 7개월 근무로 휴게시간 포함 하루 9시간 근무하는 지원 인력입니다. 협력 수업 지원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튜터와 강사 지원이 많은 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초학력 선도학교의 예산은 따로 없고 튜터와 강사 지원을 통해 정규 수업 내 협력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문해력 수업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학습 전략 중심 문해력 수업 자료를 학교 급별로 각 한 권씩 교과 탐구 질문 우수 사례집을 중1 대상으로 3개 교과별로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단계 학교안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19쪽에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드림 프로그램은 학습 지원뿐 아니라 정서, 건강, 가정 지원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심리, 정서 지원 쪽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 지원 담당 부장님들이 이 예산을 쥐고 사업을 총괄하셔야 합니다. 실제 운영은 학교에 따라 상담, 복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기초학력 사업의 하나로 운영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학습 지원 담당 부장님들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원래부터 하게 되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내용과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업무 분장에 따라서는 이 업무를 한 사람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분리된 경우라면 하나의 위원회에 간사를 여러 명 두어 지원 내용에 따라 간사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그리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중 기초학력과 관련된 지원은 두드림과 연계하여 지원하셔도 됩니다. 학습 집중 채움과 역량 키움은 앞서 필수 선택 사업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붙인 파일 17쪽부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경우 학습 집중 채움은 최성보 지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알려드렸듯이 채움 수업을 통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미도달된 과목에 대해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활용하여 향상도 검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지원은 학교 밖 전문적 지원입니다. 3월 말 또는 4월 초 학교로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알려주는 공문이 학교로 나갈 것입니다. 중학교는 지원청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초등교육과에서 공문이 나가고 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공문이 나갑니다. 공문의 발신처가 다를 뿐 지원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 검사와 난독 검사를 지원합니다. 공문에는 교사의 관찰에 의해서 학생의 상태를 간편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가는데요. 이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의 결과가 나온 학생에 대해 교육청으로 전문기관 진단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신청자 수요를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 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 지능 또는 난독으로 판정이 나게 되면 이에 대해서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두뇌 기반 학습 코칭 또는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난독 학생에 대해서는 난독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의 일반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통해서 두뇌 기반 학습 코칭이나 또는 학습 바우처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문기관 진단검사와 선정 등을 거쳐서 이 사업은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코칭 및 바우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저희가 홍보할 내용인데요. 올해 초부터 달성중 복합시설에서 EBS와 달성군청이 운영하는 달성 이룸 캠프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개소되어 운영 중입니다. 학생이 한 6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이 단순히 자습하는 공간이 아니라 EBS에서 채용한 교원 자격증이 있는 학습 코디네이터 2명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진단, 상담, 학습 이력 관리 등을 맡아 관리합니다. 달성중 인근에 있는 달성중, 화원중, 천내중, 또 화원고, 대원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설명에 대한 내용이었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2월에는 1수업 2교사 안내 및 신청이 지금 되고 있고요. 3월에는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됩니다. 학습 집중체험 역량키움 예산을 역시 이 진단검사와 자율평가 이후에 예산 신청을 해주시고 또 1수업 2교사에 선정된 학교는 1수업 2교사 채용을 해주시고 교육청에서는 담당자와 강사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연수를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에는 기초학력 예산을 교부해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말쯤 학습 지원 튜터에 대해서 안내 공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4월에는 둘째 주까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꼭 선정해 두셔야 합니다. 5월에는 강사와 튜터가 다 선정이 되면 이 채용 현황을 고려하여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선정하여 이 선도학교만 대상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습 지원 튜터 신청을 받아 배치를 하고 5월 말 채용된 튜터와 또 담당자 대상으로 연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6월은 한 달에 걸쳐 1차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고 7월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9월에는 2차 향상도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10월에서 11월이 기초학력 사업에 관해서 조금 중요한 각종 자료 집계를 수합하게 되는데요. 기초학력 사업이 교육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마다 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10월부터 수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역시 교육부의 설문인데요. 이거 역시 10월 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3차 향상도 검사와 사업 공유 워크숍, 그리고 정산서 제출로 한 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력 사업 관련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기별로 한 번씩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현황이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 결과나 예상 사용 현황,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미리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면 훨씬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이 개통됨에 따라 관련 연수가 역시 학기 초 있을 예정입니다. 1수업 2교사와 학습 지원 튜터는 저희가 이제 학교의 일종의 보조 인력인데요. 지침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이분들은 단독 수업은 정규 수업 중에서는 단독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교과교사와 협력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역시 관련 연수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자료 탑재 폴더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에는 앞으로도 각종 도움 자료를 탑재해 둘 예정이고 전년도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아이의 배움, 모든 아이의 성장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